오늘은 각 구단 5선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6 시즌에 LG부터 키움까지 5선발을 어떤 선수를 쓸지, 그래서 근데 한 명만 뽑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후보 한 명까지 2명 정도씩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채팅창 쳐주시면 되고요. 자, 송승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송승기 선수 2002년 4월 11생, 181cm에 90kg. 안현민 때문에 신인왕을 놓친. 근데 신인왕 투표 막상 갔을 때는 정우주 선수가 득표율이 더 높긴 했어요. 6kg. 2025 시즌이 여러분 놀라운 성적입니다. 28게임 11승 6패, ERA 3.50. 국내 선발 투수 중에 ERA 6입니다. 전반기 때 안현민 선수가 5월에 튀어나왔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4월까지 성적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송승기가 무난하게 신인왕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됐는데, 안현민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서 신인왕을 못 받았고요. 어쨌든 시즌 끝까지 제목 이상을 해준 LG 트윈스의 송승기. 좌완 정통파. 직구 자체의 구속은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만 최고 구속이 그래도 150까지 나옵니다. 직구 구위도 좋고 RPM도 좋고 IVB도 좋고, 그래서 직구만으로도 뭐 파울 헛스윙 유도도 많고, 이 선수가 제구가 좋아가지고 승부를 되게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인터벌도 짧아가지고, 여러분 인터벌이 길고 볼넷이 많으면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LG 트윈스가 안 그래도 수비가 좋은데 송승기 선수가 템포도 빠르다 보니까 경기를 되게 이지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랑 되게 궁합이 잘 맞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5선발로 뛸 확률이 되게 높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웰스를 5선발 후보라고 생각했었는데 게투로 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순위 후보는 아마 송승기일 거고, 2순위 후보가 아마 라클란 웰스. 키움에서 이미 던졌었죠. 2025 시즌에 4게임 동안 20이닝 나와서 1승 1패, 평자 3.15로 되게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선발치고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키움에서도 그때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웰스가 거절했죠. 웰스가 97년 2월 27일생, 28세. 그냥 진짜 무난한 외국인 선수치고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아 쿼터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라클란 웰스가 아시아 쿼터입니다. 그래서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중에 가장 상수에 가까운 선수가 아닌가. 아시아 쿼터 선수가 무난무난한 성적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이 선수가 디셉션도 뛰어나고, 딱 보니까 하나 옛날 레전드 박정진 선수랑 되게 유사한 좀 깔끔한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직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구종도 다양하고요. 저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구력도 안정적이고, 경기 운영 능력이 호주에서 많이 던졌는데 KB 와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5선발 하면 빼놓을 수 없겠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의 5선발 1순위는 아마 왕앤청이지 않을까요? 왕앤청이 아마 1선발 1순위 후보지 않을까. 이번에 누구였지? 장성호 위원이었나? 왕앤청 엄청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생년월 2001년 2월 14일 24살. 대만 WBC 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체격 180cm에 82kg이고요. 좌완 선발이 전체적으로 없는 이 KBO에서 NPB 2군에서 이렇게 검증된 성적을 뽑아온 선수가 KBO에서 던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 입장에서도 되게 잘 잡은 거죠. 근데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1군 무대 경험이 없죠. NPB 1군 무대에서는 한 번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1군 무대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성적 보면 기본빵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일단 엄상백을 먼저 쓰긴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근데 엄상백 선수가 여러분 2025 시즌에 성적 보이시죠? 80.2이닝 2승 7패 2할 6.58. 근데 불펜에서 전환하고 나서 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엄청 나쁘진 않았어요. 여러분 엄상백이 9월 성적이 10.1이닝 동안 ERA 0.87, WHIP 1.26. 물론 10월 또 막판 가가지고 좀 무너지긴 했는데 9월에 체력 짱짱하게 좀 회복하고 나서는, 이군 갔다 와서는 또 괜찮은 9위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거는 불펜 성적이기 때문에 다시 선발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 때 빌드업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엄상백 선수도 좀 멘탈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78억 원 압박감도 있고, 하나로 갔을 때 이제 팬들의 기대도 있고, 원래 멘탈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막 도망가는 피칭하다가 결국 이제 카운트 몰린다는 우려놓다가 막 장타를 많이 맞잖아요. 엄상백 선수가 KT 했을 때는 원래 저도 맞더라도 이닝 소화를 계속 해줬었는데 하나에 와서는 이닝도 못 먹어주고 해서, 하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농사 다 망했잖아요. 엄상백이라는 농사는 망한 시즌인데도 이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가 부활하면 뭔가 그냥 단순히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SSG의 문승원 선수
자, 문승원 선수가 2025 시즌에 23게임 105.1이닝 4승 7패 ERA 5.13. 근데 이게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수가 재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대가 안 맞았어요. 25 시즌 4월에 신장결석 걸리면서 되게 시즌 시작부터 힘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5월에 햄스트링까지 오면서 시작 자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돌았으면 SSG 선발 계속 이제 로테를 돌았을 텐데 문승원 선수가 자꾸 빠지면서 SSG도 불펜은 되게 훌륭했으나 선발이 좀 안 좋았죠. 일단 베테랑답게 구종이 되게 다양하고요.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 체인지업에 스플리터까지 다 잘 던집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이 좋아요. 같은 구종이어도 이제 140km 초중반대 공이 따로 있고 140 후반대 공이 따로 있고, 여러분 홍민기 선수가 슬라이더가 두 종류잖아요. 130 초반대 슬라이더가 있고 140 초반대 슬라이더가 있는 것처럼 문승훈 선수가 구종 자체도 다양한데 그 구종을 완급 조절까지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장타가 너무 많아요. 특히 피홈런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SSG 선발진 자체도 완성된 그런 로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아마 처음에 스타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우 선수 다들 기억나시죠? 플레이오프 때 던졌던 거. 체력적 이슈, 제구 이슈만 좀 고쳐주면 미래의 김광현으로 어쩌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구위 자체는 현재 KBO 좌완 중에는 거의 탑급이라고 봅니다. 2002년생이고요. 생각보다 키가 커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85cm인데 제 생각보다 좀 건장하더라고요. 88kg에 185cm. 2025 시즌 성적은요. 5승 4패 35게임 66이닝 ERA 3.82 WHIP 1.55. 핍이 좀 높긴 해요. 아무래도 제구력 이슈가 있는 선수라서 WHIP 자체는 높은데 피안타율은 좀 낮습니다. 놀라운 점은 9월 마지막 경기였나? 기아전 때 탈삼진 12개 잡았던 거. 이때가 6이닝을 채 안 던졌는데 12개의 탈삼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김건우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삼성이랑 준 플레이오프 때 3.1이닝 동안 2실점 하긴 했지만 7개 삼진 잡을 그때 장난 아니었죠. 그때가 신기록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 개시 후 연속 타자 탈삼진 신기록, 6타자 연속 탈삼진 잡았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썼습니다.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특히 슬라이더가 예술인 김건우 선수. 이번 시즌 초반에 2군 갔다 오면서 이제 키킹 동작을 수정하면서 제구를 좀 잡았었는데 내년 시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김건우 선수 그래 기대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삼성의 5선발 후보가 좌승현, 양창섭 맞죠? 좌승현이 2002년생 커브 긁히는 날에는 엄청난 좌승현 선수 183cm에 93kg. 2025 시즌에 성적 자체는 100이닝을 넘긴 했어요. 25게임 101.1이닝 4승 9패 평자 5.42. 좌승현 특징이 좀 벌크업을 무리해가지고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진, 원래 뭐 150까지 던졌었는데 오프시즌 때 너무 의욕적으로 벌크업을 해가지고 구속이 오히려 떨어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삼성의 최일원 코치였나 다른 2군 코치였나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필 또 팔꿈치 부상도 당하고 7월에 막판에 구속이랑 구위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호주에도 갔다 왔었고, 아무래도 7월에 좀 쉬었기 때문에 그냥 투구 폼이랑 메커니즘 회복하려고 호주에 보낸 것 같아요. 포심,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던지고요. 긁히는 날에는 좌승사자가 따로 없죠. LG전에 7월 4일날 8.1이닝 1실점. 저 1실점이 이제 신민재의 데뷔 첫 홈런으로 아깝게 완봉을 못했었던 경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긁히는 날에는 진짜 언터처블인데 롯데 상대로도 좋았고, 이게 제구가 조금 안 될 때는 아무래도 좀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창섭, 시즌 후반기의 성적만 봤을 때는 양창섭이 엄청났기 때문에 삼성 팬분들은 어쩌면 양창섭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 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9년 9월 22일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반의 나이에 들어섰고요. 2025 시즌에 33게임 63이닝 3승 3패 ERA 3.43. 근데 시즌 성적 자체도 훌륭하지만 후반기 성적이 미쳤습니다. 후반기 성적 특히 8, 9월에 평자가 1.29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등했냐면 투심을 높이면서 반등했거든요. 7월 말부터 8월까지 투심 구사율이 거의 30%를 가져가면서 완전 반등에 성공한, 아무래도 라팍 쓰는 투수들이 땅볼 유도를 잘 할수록 프라도도 그렇고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이잖아요. 뭐 원태인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근데 어쨌든 양창섭이 후반기만으로 봤을 때 이미 반등에 성공했다. 근데 이제 2026 시즌에는 그걸 시즌 끝까지 내내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양창섭 선수가 최채영이랑 최충현이랑 동기였는데 최채영도 떠났고 최충현도 이번에 떠났고 양창섭은 남아서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NC의 아시아 쿼터 나스키, 이 선수가
키는 작은데 제구력만큼은 원탑이거든요. 키 작아서 방출되긴 했어요. 170cm 75kg MPB 2군에서 35게임 나와서 81.2이닝 ERA 2.42 삼진 73개 잡을 동안 볼넷이 14개밖에 없었습니다. 제구력만큼은 아시아 쿼터 선수들 통틀어서 원탑이다.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방출됐고요. 근데 선수 생활 동안 뭐 딱히 큰 부상 이력은 없었고 포심, 투심, 커터, 포크볼 다 좋았고 선발과 불펜 다 가능하고 아무래도 근데 NC는 선발 자원 자체가 확실한 5선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발 로테이션에 한자를 꿰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BB가 5.21 제구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 이제 NC의 이재학 선수. 여러분 2025년에 NC 불펜이 총 610.2이닝 소화했거든요. 다른 구단은 불펜이 소화한 이닝이 뭐 해봤자 500이닝? 많아봤자 520이닝 막 이런데 NC 불펜만 유일하게 600이닝을 넘겼어요. 그리고 경기당 평균 4.26명의 구원 투수를 기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제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무리하게 불펜을 기용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 선발진이 안정화가 되면 NC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학 1990년생 181cm에 84kg 35살이고요. 25시즌 성적이 없죠. 부상 때문에. 토미존 수술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24시즌 성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21게임 나와서 104.1이닝 3승 12패 ERA 5.52 이거 찍고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이재학 선수가 2차 드래프트 신화를 썼던 그런 선수인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잠수함 투수로는 통산 최다승 4위고요. 시즌 아웃 돼서 토미존 수술 받은 다음 지금 현재 ITP 훈련하고 있는데 아마 40m 던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ITP 아시죠? 재활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던지는 그 프로그램인데 토미존 수술 딱 했던 선수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재학 선수가 40m 던지는 거면 어쩌면 한 5월, 6월쯤에 복귀할 목표로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증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고 필리핀으로 개인 훈련 갔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호준 감독의 인터뷰. 25시즌 전에 우리 NC는 7선발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6 시즌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선발 체제로 갑니다. 다 써본대요. 이호준 감독이. 9명이서 다 경쟁한다고 합니다. 라일리, 커티스 테일러, 토다 나스키 또 누구 있죠? 제가 말했던 이재학, 구창모, 목지훈, 김노건, 신민혁 등등 다 긁어본다. 근데 NC는 그만큼 이게 선발 자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선발 자리 자체가 아직 확정된 게 좀 없다. 그만큼 좀 애매하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이호준 감독도. 자, 그리고 KT의 이제 선발 좌완 선발 중에 송승기 말고 송승기는 신인 중에 원탑이었고 전체적인 좌완 선발 중에 원탑은 아마 오원석 이지 않았을까. 국대도 뽑혔고 2001년 4월 23일 180인치에 80kg. 여러분 좌승현보다 오원석이 키가 작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좌승현 선수가 더 작아 보였는데 25시즌에 25게임 나와서 132.1이닝 11승 8패 ERA 3.67 아마 전반기에만 엄청난 기록을 찍었는데 후반기에도 아마 이 기록 찍었으면 대박이었겠죠. 15승도 가능했었던 이원석 선수가 이제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KT랑 SSC랑 이제 김민 오원석 트레이드로 온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마 SSC 미쳤다. 오원석을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이득인지 몰랐죠. 근데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오원석이 개이득이 됐는데 김민 선수도 어쨌든 후반기에 쓱에서 완전 필승조로 활약했기 때문에 둘 다 윈윈 트레이드 느낌이 났죠. 쓱도 이제 불펜에서 김민을 되게 잘 써먹고 KT도 오원석 선수를 선발진에서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윈윈 트레이드가 아닌가. 그리고 KT 이적 후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던 거는 이강철 감독의 이제 체인지업 장착을 시켜준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하면 체인지업이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전반기에 6월 초까지 11게임 나왔는데 7승 2패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승왕 레이스였고 ERA 2.51 찍고 특히 5월 한 달간은 5게임 나와서 4승 0패 ERA 1.95 월간 MVP 후보에도 올랐었죠. 5선발 후보는 이제 배재성 선수도 있습니다. 96년 9월 29일생이고요. 189cm에 85kg. 25시즌은 이제 부상 복귀 때문에 성적 자체는 27이닝 2승 3패 ERA 5.67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고 특이사항으로는 로나생입니다. 롯데 상대로 겁나 잘해요. 통산 성적 자체가 롯데 상대로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KT 통합 우승했을 때가 21년도 맞죠. 그때 배재성이 롯데 상대로 아주 그냥 미쳤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다시 선발 자리를 꿰차려면 일단 부상을 먼저 완전히 회복해야겠죠. 팔꿈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프링 캠프 가서 좀 회복을 확실히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경쟁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부상만 회복되면 부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닝 소화 자체도 되게 보여준 게 많고 큰 키에서 찍어내리는 그게 좀 인상적이고요.
그다음 롯데의 5선발 후보. 롯데는 아마 이민석이랑 쿄야마 선수랑 둘이서 이제 경쟁하지 않을까. 물론 뭐 박진 선수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선수는 이민석이랑 쿄야마 마사야. 이번에 국대 가서도 잘 던지던데 2025 시즌에 20게임 87.1이닝 2승 5패 ERA 5.26. 이 선수가 이제 5월 달에 첫 경기 말고 그 다음 경기였던 SSG전부터 슬슬 올라왔거든요. 폼이. 특히 6월 7월에 체인지업 장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체력 이슈가 좀 빨리 왔어요. 한 경기 내에서 스태미너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이상 던져도 거의 150km 가까이 던질 정도로 스태미나 자체는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풀 시즌을 소화한 적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그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지쳐가지고 8월부터 좀 안 좋았죠. 이민석 선수 제가 아마 그 5선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롯데 5선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이민석 선수가 제 원탑이라고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쿄야마 마사야 선수가 보급형 윤성빈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롯데 팬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제구도 좀 안 좋은 점이 많았고 구종 자체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단의 아시아 쿼터랑 비교했을 때 우리만 왜 저런 선수라고까지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현장 평가가 되게 좋게 계속 들리고 있어요. 쿄야마 마사야 선수가.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도 선발로 있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불펜으로 가면서 빌드업 자체가 무너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발로 이제 빌드업을 잘 하면 어쩌면 롯데에서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ABS도 있고 우리 KBO가 NPB 1군 통산 성적은 84게임 동안 나와서 14승 23패 277.2이닝 ERA 4.60이고요. 24시즌에는 되게 커리어 하이 치기면서 안정적인 모습도 보여줬었고 1군 기록이 많긴 해요. 최근 2025 시즌 볼삼비가 1대1입니다. 2군에서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구만 잡히면 되게 구위 자체는 압도적인데 직구 구속 거의 156까지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구가 안 잡히면 그날이 문제죠. 그래서 뭐 텐덤 전략이나 피기백처럼 1+1 붙이는 것도 아무래도 롯데 구단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진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5선발 누구라 생각하세요? 일단 황동화 선수를 빼놓을 순 없죠. 2002년생 7월 30일생이고요. 185cm에 90kg. 25시즌 성적은 많이 나오진 못했어요. 시즌 중에 교통사고로 당황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교통사고 들으니까 또 우리 김원중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김원중 선수가 차량이 전손됐다고. 근데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스프링 캠프는 구단에서 좀 쉬라고 안 보낸 것 같고 김원중 선수는 스프링 캠프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몸이 막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황동화 선수도 교통사고로 이제 시즌을 풀로 소화하지 못했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그 손승락 코치 때문에 구속이 140초에서 151로 늘었어요. 구속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기아 팬분들도 되게 기대 많이 했고요. 슬라이더 자체도 종슬라이더로 많이 꺾여서 땅볼 유도도 되게 좋고 아무래도 땅볼 유도가 좋으면 당연히 이닝 소화 능력도 좋고 완급 조절 능력도 좋고 그리고 다음은 김태형 선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인왕 후보 중 한 명 2006년생 재작년 드래프트에 신인으로 왔던 선수고요. 2025 시즌 성적은 8게임 23.2이닝 0승 3패 ERA 4.56 아직 승리는 없는데 1군에서도 팍팍 꽂아 넣으면서 자신감 넘치는 피칭 제구도 좋고 우리가 원래 김태현 선수랑 김태형 선수 중에 고민하다가 김태현 선수를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좌완보다는 우완 선발이 좀 더 필요한 특이한 팀이기 때문에 김태형을 가져갔고요. 덕수고 시절부터 에이스였고 퓨처스에서는 막 좋진 못했어요. 25시즌에 삼성전에 4.1이닝 동안 막 삼진 8개 잡으면서 최고 구속 153.1 기록하면서 이제 기아 팬분들 대다수가 아마 내년 시즌에 제일 기대하는 선발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익스텐션 자체도 되게 길고 양현종 선수랑 구종은 다르지만 뭔가 좀 비슷한 느낌? 양현종 선수 어릴 때 좀 비슷한 느낌?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내년 시즌 신인왕 후보 중 한 명이지 않을까? 김태형 선수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 그리고 두산의 최민석 투심의 왕. 여러분 왜 우리 롯데는 투심 볼러가 많지 않을까요?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두산은 투심 던지는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잠실구장을 쓰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많이 뽑는 거겠죠. 2006년생 김태형이랑 일단 동기고요. 188cm에 84kg. 이 선수는 작년 시즌에 이미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17경기 나와서 77.2이닝 3승 3패 ERA 4.40 이미 그냥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후반기에 계속 담당했고요. 투심을 처음에 거의 한 75%가 가까이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쟤는 무슨 투심만 던지냐 이랬는데 살짝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선수가 됐죠. 투심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는데 거의 스위퍼 같이 던져요. 슬라이더가 좀 스위퍼성으로 크게 깎이고 포크볼도 던지고 신인답지 않게 구종 자체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발을 되게
높게 들면서 높은 키킹 동작으로 타이밍도 잘 뺏는. 제가 그때 김원영 감독 인터뷰 봤는데 최민석 선수를 엄청 눈여겨보더라고요. 최민석, 이영하, 그리고 한 명 누구였지? 되게 눈여겨보는 선수들이 있던데 그 중에 한 명이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5선발 후보 이영하. 제가 원래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최원준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이영하 선수 왠지 선발 쓸 것 같더라고요. 이영하 선수를 고쳐가지고 쓸 것 같아요, 감독이. 97년생, 192cm에 100kg, 건장한 체격. KBO에서 2025 시즌에는 73경기 나와서 66.2이닝, 4승 4패, ERA 4.05. 이게 다 불펜에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작년 시즌 끝나고 4년 총액 52억 원이라는 생각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영하 역시 이영하다 했는데 이영하 선수 그걸 바꿨거든요. 이영하가 원래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상체 힘 위주로만 던지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체를 쓰는 법을 좀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9년에 17승 했었잖아요. 그때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발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 두산 베어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하 선수가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을 딱 해주면 커브까지. 저는 솔직히 선발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22년도인가 3년도인가가 아마 마지막 등판일 텐데 저는 뭐 이영하가 무슨 선발이야 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나 김원영 감독 인터뷰를 보면 선발로 가서 잘할 것 같아요. 26시즌에.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영하의 첫 등판이. 그리고 키움의 박준현, 박성민 코치의 아들이죠. 지금 아직도 되게 시끌시끌하던데 학폭 그게 아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프링 캠프 간다고 해서 또 말이 나더라고요. 무슨 스프링 캠프 또 데려가냐. 키움은 뭐 쓰려고 하나보다 막 그러던데 전체 1번이기 때문에 키움에서도 놓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북일고였을 때 잘 던졌고요. 최고 구속이 157, 우한 정통파 파이어블로고. 근데 구속에 비해서 회전수가 막 엄청나진 않아요. 좀 문동주 선수랑 느낌이 비슷하고 궁금합니다. 일단 안우진 선수가 오기 전까지 로테이션을 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소화만 하면 또 신인왕 후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쓰겠죠 여러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현우 2006년생 184cm에 91kg 2025 시즌에 18경기 나와서 81.1이닝 3승 7패 ERA 5.86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초라했습니다. 정우주 선수보다 더 앞에 뽑으면서 적정감으로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성적 자체가 아무래도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 김건희 선수가 많이 도닥도닥 거리더라고요. 욕도 많이 하고 경기 중에도 막 욕하고. 근데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이런 신인 선수들은 또 긁히는 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기가 좀 이제 승부가 되는 날에는 삼진도 잘 잡고 하더라고요. 포크가 잘 통하는 날이라고 해야겠죠. 변화구 구사율 자체가 원래 고교 시절 때부터 되게 좋았어가지고 완성형 투수라고 바로 이제 유력한 시즌 시작 전에 유력한 신인왕 후보였으나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고 내년 시즌에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키움도 이제 안우진 오기 전까지 쓸만한 선수가 뭐 김유나, 박준현, 정현우 이 정도 있거든요. 아시아 쿼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 쓸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